Hi Billions!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안 빌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영어 공부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영어 공부에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명언을 몇 가지 제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는 명언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명언을 저와 함께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 영어 공부 겸 뜻풀이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뜻이구나 한번 영감도 받아보시고 좀 힘도 받아가시는 동기부여를 해보시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명언 5가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명언은요, 바로 이 명언입니다. 짠! 자, 이 명언은요, 제프리 윌런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 겸 기자분께서 이야기를 한 명언인데요. 일단 쭉 읽어드릴게요. You can never understand one language until you understand at least two 라고 하는 명언인데요. You can never understand one language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하나의 언어를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언제까지 이해를 할 수가 없냐면은 until you understand at least two 라고 해서 적어도 2가지의 언어를 알기 전까지는 당신은 하나의 언어를 완전하게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쭉 한번 뜻풀이를 해보자면은 You can never understand one language until you understand at least two 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2가지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언어를 완전하게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하나밖에 모르면은 솔직히 그냥 하나의 틀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국어라는 언어만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냥 한국어 속에서 그냥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겠죠? 근데 이제 영어라는 것을 배우고 일본어라는 것을 배우고 다른 언어를 배우게 되면은 약간 한국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게 돼요. 약간 한국어라는 틀에 밖에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한국어를 볼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바깥으로 나와서 어떤 물체를 보게 되면 그걸 객관적으로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안에 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어떤지 솔직히 객관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영국에 나가본다든가 호주에 나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가 이랬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좀 전체를 우리나라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맥락처럼 우리가 언어를 적어도 2가지를 알아야 진짜 하나의 언어를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언어를 하나밖에 모르면은 그 하나 언어 우물 속에 그냥 갇혀버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적어도 2개 이상 할 수 있게 되면은 이렇게 진짜 하나의 언어를 전체 볼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또 다른 언어도 할 수 있게 되는 능력도 생기고 되게 좋은 능력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명언입니다. 앨리스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앨리스트는 적어도라는 거야. 네. 그래서 at least two라고 하면은 적어도 2개. 앞에 one language라고 했으니까 at least two라고 하면 two language 쓰겠죠. 자, 다음 명언은 이 명언 준비해 보았어요. 이 명언입니다. A man who knows two languages is worth two men. 이라고 해서 밑에 French proverb라고 써져 있는데 proverb가 속담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한 속담에서 가져온 명언이거든요. A man who knows two languages 라고 하는 거는 2가지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 man이라고 하면 남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사람이라고 흔히 두루두루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a man who knows two languages 라고 하면 2가지 언어를 아는 사람은 is worth two men. worth two men이라고 하는 거는 2사람의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a man who knows two languages is worth two men이라는 거는 2가지 언어를 아는 사람은 2사람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worth 뒤에 이렇게 뭔가 등장을 하면은 뒤에 뭐뭐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worth $1 million 라고 하면은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여기는 worth two men이니까 2사람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언어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약간 진짜 사람이 한 사람 더 되는 뭔가 자아가 하나 더 추가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영어를 쓸 때 빌리, 한국어를 쓸 때 빌리 그렇게 2명의 빌리가 되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진짜 2사람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프랑스의 속담
A man who knows two languages is worth two men. 이라고 해서 두 가지 언어를 아는 사람은 두 사람 몫의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속담 명언이었습니다. 자, 다음 명언은요. 이 명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플로라 루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기자이자 칼럼니스트가 한 말입니다. 제가 일단 쭉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별로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Learning another language is not only learning different words for the same things, but learning another way to think about things. 라고 하는 겁니다. 좀 긴데 긴 만큼 좋은 뜻이 많이 담겨 있어요. 하나씩 저와 알아보도록 할게요. Learning another language 라고 하는 건요.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이라는 거고요.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not only learning different words for the same things 라고 해서 not only 라고 하는 거는 뭐뭐뿐만이 아니고 또 뒤에 뭐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뭐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뭐뿐만이 아니냐면은 not only learning different words for the same things. Learning different words for the same things라고 하는 것은 same things가 똑같은 것들이잖아요. 똑같은 것들에 해당하는 different words를 learning하는 거니까 똑같은 것들에 대한 그런 다른 언어들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Learning another language is not only learning different words for the same things 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이 똑같은 것에 대한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뭔지 뒤에 볼게요. But 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덧붙이는 건데요. But learning another way to think about things. learning이라고 해서 또 뭔가 배우는 건데 뭘 배우는 거냐면요. Another way to think about things 라고 해서 another way라고 하는 거는 다른 방법, 다른 길도 되는데 다른 방법, 다른 방식이라는 뜻이 되고요. to 어떤 방식이냐면 to think about things라고 하는 거예요. think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but learning another way to think about things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에 대한 그런 물건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다른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learning another language is not only learning different words for the same things, but learning another way to think about things 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언어,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똑같은 것에 대한 다른 단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언어를 배우는 건 단순히 우리가 한국어, 영어 그렇게 번역되는 그런 다른 단어 리스트를 공부를 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뭔가 다양한 사고방식을 배울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시제를 정말 힘들어 하잖아요. 시제. 그러니까 뭐 과거형, 현재형,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진짜 싫어하시는 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막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우리말로는 옮기기 되게 힘든 시제들이 있어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이어져 오는 시제, 그런 이상한 시제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제대로 이제 습득을 하시고 배우게 되면은 이 시간에 대해서 그런 영어를 쓰는 서양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새로운 시간에 대한 개념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되게 두루뭉실하게 그냥 뭐 과거는 과거, 요즘은 요즘, 미래는 미래, 약간 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그룹으로 생각을 하는데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진짜 선으로 생각해요. 선.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선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선에다가 점을 콕콕 찍는 타임라인 같은 형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라는 것을 공부를 안 했다면은 시간이라는 이런 타임라인이라는 개념을 또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기가 좀 힘들 수가 있겠죠. 반대로 그렇게 언어를 또 배우게 되면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플로라 루이스라고 하는 이 미국인 칼럼니스트이자 기자분께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Learning another language is not only learning different words for the same things, but learning another way to think about things.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진짜 똑같은 것에 대해서 다른 단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 명언은 이 명언입니다. 이 체코의 속담인데요. You live a new life for every new language you speak. If you know only one language, you live only once. 라고 하는 말입니다.
You live a new life 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사냐 한번 보았더니 For every new language you speak 라고 해서 Every new language you speak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언어를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You live a new life for every new language you speak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이제 새로운 언어를 습득을 해서 새로운 언어를 이제 말할 수 있게 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서 또 얘기를 하는 건데 If you know only one language 라고 해서 만약에 하나의 언어만 안다면은 뒤에 You live only once 당신은 하나의 삶만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은 당신은 새로운 언어를 습득해서 그 새로운 언어를 말을 할 때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근데 당신이 만약에 하나의 언어밖에 모른다면은 하나의 삶만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이제 명언에서 등장을 했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우리가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게 되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새로운 언어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세상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더 새로운 경험, 더 새로운 인생,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2번 살기 위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한태훈님께서 얘기하시네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 하나 더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하시면. 언어를 공부하면서 막 성격이 좀 바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뉴 라이프, 새로운 인생이 진짜 돼서 막 새로운 성격의 나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 경험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분들만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짜릿함이기 때문에 화이팅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명언인데요. 마지막 명언은 이 명언입니다. The limits of my language are the limits of my world 라고 하는 말인데요.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 영국 철학자 분이 한 말이에요. The limits of my language라는 것은 내 언어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 언어의 한계. 리밋이 한계거든요. 그래서 내 언어의 한계는 the limits of my world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상의 한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아까 우리가 앞에 알아보았던 4가지 명언 그 내용을 다 합쳐서 결론적으로 거의 나오는 말이 이 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순서를 괜히 이렇게 1, 2, 3, 4, 5로 괜히 제가 랜덤으로 짠 게 아니라 일부러 제가 피날레를 이걸로 도 정해놨죠. 아까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뭐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거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되면은 한 사람 몫을 더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우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다 진짜 다 담는 말이 나의 언어의 한계가 곧 나의 세상의 한계이다 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한국말만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생각 자체를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밖에 생각을 못 하겠죠. 그래서 한국말로 하는 한국의 사고방식밖에 우리가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할 때도 한국어로밖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못 떠올리니까 그냥 거기서 그쳐버리는데 만약에 뭐 영어를 내가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진짜 영어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생기는 거니까 영어로 된 자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영어로 된 모든 자료를 내가 습득을 할 수 있게 되고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영어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들의 다른 사고방식을 우리가 뭐 배워볼 수 있고 또 영어로 모든 전 세계 사람들하고 거의 모든 전 세계 사람들하고 또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되고 또 내가 거기도 더불어서 중국어도 할 수 있고 일본어도 할 수 있게 되면은 생각할 수 있는 사고방식, 그냥 나의 세상 자체가 진짜 엄청 넓어지겠죠? 저도 이 말을 처음 듣고 좀 되게 한 방 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자극도 되게 많이 되고 아 진짜 이게 맞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언어 공부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진짜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단순히 이거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다. 그냥 진짜 내가 어휘력이 더 많아진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언어라는 거는 진짜 그 나라 사람들의 지혜도 같이 내가 얻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공부하는 거를 진짜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즐기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상상한 것보다 그 상상 이상으로 세상이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어 공부도 꼭 열심히 하시고 다른 외국어도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외국어 공부도 꼭 많이 해보시고 더 넓은 세상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영어 공부와 관련된, 언어 공부와 관련된 명언 5가지를 저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명언이 제일 와닿고 어떤 명언에 제일 공감을 하시나요? 아마 사람마다 좀 상황이 달라서 와닿는 명언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5가지 명언을 다 와닿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 힘드실 텐데 그래도 힘드실 때 이런 명언들 한번 꺼내 보시면서 동기부여도 다시 한번 해보시고 힘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은 여러분들께서 꼭 빛을 발하고 여러분들께서 꼭 나중에 웃을 날이 올 거니까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빌리 라이브 스트리밍 목요일 밤 11시마다 진행되니까요. 라이브 와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것과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my video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여러분 감사합니다. Bye!